안녕하세요, 도롱입니다. 오늘은 작업실 룸투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작업실 꾸미는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방을 옮기게 되면서 이 방에 놀게 돼가지고 작업실로 한번 만들어 봤거든요. 재택근무가 있기도 하고 편집을 한다든지 이런 컴퓨터를 사용하는 시간이 되게 많아요. 침실이랑 같이 이게 붙어 있으면은 돌리면 바로 눕고 싶고 유혹이 있을 때 딱 작업에만 집중할 수 있는 공간이 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작업실을 만들게 됐었거든요. 페인트도 칠하고 막 바닥도 깔고 이렇게 만들어 봤었습니다. 가구라든지 추가된 것들도 있고 사용하면서 좀 좋았던 아이템들 추천까지 같이 해보려고 카메라를 켜게 됐습니다. 소개해드리는 것들은 다 100% 내돈내산이어가지고 그러면 바로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로 말씀드릴 거는 카페트입니다. 생각보다 바닥이 분위기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더라고요. 타일 카페트여서 한 장 한 장 깔 수 있는 형태예요. 설치가 되게 간편해가지고 좋았습니다. 만약에 쓰다가 오염이 된다고 해도 그 부분만 그냥 떼가지고 교체를 하면 되기 때문에 관리도 쉬울 것 같아요. 근데 주의할 점이 큰 그런 카페트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이렇게 퍼즐처럼 붙여놓은 거잖아요. 밝은 컬러일 경우에는 경계면들이 티가 날 수가 있어요. 십자 모양으로. 저도 처음에는 방이 좀 밝은 편이어가지고 벽지도 그렇고 같이 밝은 톤으로 한번 해볼까 생각을 했었거든요. 리뷰를 봐도 이게 밝은 거는 어쩔 수 없이 티가 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어두운 컬러를 구매를 했습니다. 48개를 구매를 했고 가격은 153,600원이었어요. 넉넉하게 구매를 했는데 되게 많이 남아가지고 남은 거는 베란다랑 세탁실 이런 데도 좀 이렇게 사이사이 깔아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추가 상품으로 스티커를 구매를 했었거든요. 이게 혹시나 밀리면은 안 되니까 사이에 붙이려고 구매를 했는데 사실 이거 구매를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희 집이 강화마루 재질인데 그냥 깔아놔도 하나도 밀림이나 그런 게 없더라고요. 굳이 필요한 경우 아니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벽이 화이트여서 블랙 앤 화이트로 모던한 느낌도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걸어 다닐 때 푹신푹신한 느낌이 들어가지고 느낌이 좋습니다. 이 책상 같은 경우는 제가 처음 사본 브랜드거든요. 이전에 작은 방을 쓰다 보니까 남는 자리에 책상을 맞춰서 쓰려고 800짜리를 사용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생각보다 되게 좁아요. 아이맥이 화면이 커가지고 얘만 놔도 거의 꽉 차거든요. 넓은 책상에 한이 맺히기도 하고 거의 4년 동안 벼르고 있었어요. 이번에 널찍한 1400짜리 책상으로 구매를 했습니다. 진짜 넓어요. 제가 조립을 잘하는 편이 아니어서 이전에 그 조그만 책상 조립할 때도 하다 안 돼서 아빠를 불렀거든요. 근데 이거는 진짜 조립하기가 너무 편해요. 이 정도 사이즈인데 되게 가볍고요. 여기 가방걸이를 걸 수 있거든요. 양쪽에 걸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저는 오른쪽에 걸어놨어요. 뭔가 진짜 사무실에서 쓸 것 같은 그런 느낌이고 옆에 보면은 살짝 이런 나무 무늬가 있어서 그런 디테일도 너무 좋았습니다. 완전 화이트는 아니고 살짝 아이보리 색깔이거든요. 완전 눈부신 화이트를 살 거야 이러는 경우는 조금 안 맞을 수 있는데 조금 따뜻한 계열의 화이트 책상을 찾으신다 하면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다음은 의자입니다. 책상을 했으니까 의자가 빠질 수 없겠죠? 지금 3년째 사용하고 있는 시리즈 아이블 메쉬 의자입니다. 제가 이거를 너무 좋아가지고 블로그 포스팅까지 해놨었거든요. 이케아 의자를 원래 사용을 했었어요. 그러다가 처음 취업하고 재택근무를 거의 했었는데 허리가 너무 아파지더라고요. 제가 이전에도 시리즈 의자를 고등학교 때 썼어가지고 편하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좀 편하면서도 깔끔한 디자인이었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찾다가 발견한 그런 의자입니다. 제가 막 덩치 큰 그런 의자를 좋아하지 않거든요. 되게 컴팩트한 그런 깔끔한 뭐 헤드레스트나 그런 건 없지만 팔걸이도 있고 있을 건 다 있는 그런 의자입니다. 컬러 조합이 깔끔하고요. 무엇보다 앉았을 때 편하고 앞에는 바퀴가 달렸는데 뒤에는 바퀴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막 잘 움직여가지고 정신이 사납지도 않고 바퀴가 아예 없어가지고 불편하지도 않고 저는 되게 잘 아직까지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상 없지 않은 한 계속 쓸 것 같아요. 그리고 맥북 거치대입니다. 대학생활과 취준생 시절을 함께했던 조그만 13인치 맥북입니다. 제가 집에서는 거의 아이맥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아직도 외출할 때는 되게 잘 가지고 다니거든요. 또 없으면 아쉬운 그런 맥북이어서 그래도 집에서는 어쨌든 자주 사용하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책상에 올려둘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게 은근히 자리를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근데 맥북 거치대를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이게 공간 확보도 되기도 하고 좀 깔끔하게 정리가 돼서 만족하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가벼워 보일지 모르겠는데 상당히 무게가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안정적으로 이렇게 거치할 수 있다는 점은 좋은 것 같아요. 두 칸이어가지고 저는 맥북이랑 아이패드랑 이렇게 꽂아놓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맥, 얘도 거의 4년째 쓰고 있는 인텔
아이맥이죠. 요즘에는 이게 디자인이 바뀌긴 했는데 사실 저는 이 디자인이 감성 저격이어가지고 저는 아직도 이 디자인이 좋습니다. 지금 사실 밖에 아이맥 M4가 와 있거든요. 그거는 아직 언박싱을 못 해가지고 포장된 상태로 있긴 하지만 조만간 여기 있는 게 바뀔 예정이에요. 그리고 키보드는 애플 매직 키보드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이맥 사면서 받았던 거는 작년에 막 뭐 썼고 이래가지고 올해 다시 구매하게 됐어요. 터치 아이디가 있거든요. 제 아이맥은 너무 오래돼가지고 그 기능을 사용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시 사게 되면서 키패드 달려있는 더 긴 거 있잖아요. 그것도 고민을 했었는데 동생이 그거를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써봤더니 여기 익숙해져 있어서 그런지 여기까지 막 나와 있는 게 오히려 마우스 쓰는데 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같은 사이즈로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마우스, 애플 매직 마우스를 사용합니다. 회사에서는 그 로지텍 페브를 쓰고 있어요. 근데 집에서는 이것만 사용합니다. 6년째 사용하고 있거든요. 중간에 뭐 버티컬도 써보고 트랙패드도 써보고 했는데 이게 제일 편하고 디자인도 디자인이긴 한데 저는 뭔가 여기에 너무 익숙해져 버려가지고 이게 유명한 단점이 있잖아요. 이쁘지만 손목이 아작난다. 저도 몇 년 전에 그 대학교 졸전하면서 손목이 한번 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너무 아파가지고 샀던 게 손목 받침대예요. 얘도 진짜 거의 4년 동안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가격이 그때 10,000원인가 했던 것 같은데 진짜 강추입니다. 손목이 이렇게 딱 들어져가지고 그런지 편집을 아무리 많이 하거나 하루 종일 쓰거나 해도 이거 쓴 다음부터는 손목이 아픈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매직 마우스 쓴다 하면은 받침대는 완전 필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저는 소니 헤드폰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케이스가 있기는 한데 열고 닫고 하기 귀찮아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막 이렇게 던져놓고 그냥 살았었는데 이것도 이번에 같이 구매하게 된 헤드폰 거치대입니다. 얘는 되게 가벼워요. 올려두기만 하면은 끝! 다음은 맥세이프로 충전을 할 수 있는 충전기입니다. 폰이랑 무선 이어폰이랑 애플워치까지 동시에 충전이 됩니다. 집에 이제 딱 외출하고 와가지고 핸드폰이랑 이어폰, 워치 다 충전해야 돼가지고 각각 막 선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야 되니까 귀찮았는데 동시에 이게 충전이 되니까 삶의 질이 올라간 느낌이에요. 잘 때도 그냥 이거 딱 붙여놓고 자고 여기 추가로 무드 등 기능도 있어가지고 단계를 조절할 수도 있답니다. 그리고 이케아 서랍장입니다. 2단 2단이랑 4곱하기3 같이 뒀는데요. 이 수납장 같은 경우는 제가 자취할 때부터 사용했었거든요. 그냥 아래에는 옷 넣어두고 위에는 화장대 대용으로 해가지고 사용을 했었는데 본가로 이사 오고 나서 이것도 추가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유닛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아래쪽에는 이렇게 수납함이 들어가는 걸로 하고 위쪽에는 서랍이랑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걸로 선택을 했습니다.